수급 포인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특히나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여러 가지 이벤트 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실적 시즌으로 수급 포인트를 삼았는데요. 관련해서 주의할 점 한 개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이번 주에 진행될 일정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주는 역시 실적 시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미국의 알코아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실적 시즌 이제 들어갑니다. 해서 이제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 3분기도 그렇지만은 4분기 역시 실적 추정치가 지금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볼 때 그다지 기대치는 높지는 않습니다. 쇼크 나오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는 지수가 2천에 올라와 있다는 점 감안해야 되겠고, 셋째는 펀드 환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어떤 일부 종목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크지 않고요. 그리고 또 2000 지수대에서 환매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번 실적 시즌은 역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은 투신권의 환매로 인한 어떤 실적 부진주에 대한 폭탄 매도, 그게 또 나올 수 있는 시즌이죠. 해서 그런 쪽을 경계해야 되는 어떤 실적 시즌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적 시즌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는데 경제 일정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려가 되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경제 지표는 지난주에 이미 A급 지표 미국에서 2개가 발표됐기 때문에 크게 볼 것이 없죠. 중국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정도, 이 정도만 있고 경제 지표 쪽은 크게 신경 쓰실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뱅가드의 벤치마크가 변경된다는 것,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다는 것, 또 옵션 만기일이 있다는 것. 금융통화위원회도 물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이 워낙 강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뱅가드 관련, 삼성전자 관련, 옵션 만기일 관련인데, 뱅가드 벤치마크가 변경된다는 거 다 아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부터 해서 시작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충격 자체는 또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록 같은 경우는 ETF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죠. 그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 자체는 크진 않을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물량 자체에 대한 부담은 머릿속에 계속 있다는 것,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대형주에게 조금은 부정적이고, 특히나 새로운 블랙록의 ET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중소형주도 포함하고 있답니다. 해서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기대보다는 걱정을 더 하고 있죠. 차익 매물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대차 잔고 말씀드렸지만은 3일 연속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가파르게. 거기에 대한 우려점.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도 막판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량에 배당 관련해서. 그런 계절적인 요인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수급적으로 대형주에게는 조금 불리한 어떤 그런 한 주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각각 자세한 업종별 동향 알아봐야 할 텐데, 외국인과 기관 오늘 일단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크지 않아서 관망세인데, 일단 우려되는 사항은 기관이 특히나 오늘은 소폭의 순매도지만 지난주 금요일이라든지 목요일 상당히 큰 폭의 순매도가 투신권을 중심으로 나왔다는 점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묶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해서 매수 강도가 약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벤트를 통해서 볼 때, 계절적인 요인을 통해서 볼 때 외국인 수급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면은 시총 상위 업종 2개가 우리가 보통 전기전자, 온수 장비인데 그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화학금융 서비스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일단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외국인 매수 종목을 보니까 OCI도 보이고 KB금융, LG전자, 현대건설, LG U+ 같은 종목이 보이긴 하지만은 역시 우리가 보기에 시장을 이끌 만한 종목은 없다는 점. 이게 조금 아쉽게 되겠고, 또 기관들 같은 경우는 훨씬 연초 들어서 매도세가 조금 강하죠. 그런 것은 역시 어쩔 수 없이 펀드 환매가 장난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10월 2일 같은 경우가 한 1,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10월 3일 보면은 2,000포인트 넘어왔을 때 훌쩍 2,800억이 나왔습니다. 들어온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단위인데 나간 금액이 무려 3,000억이 넘거든요. 그게 2,000포인트 위에서는 확실히 매도가 상당히 많다는 점. 이 부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고, 오늘 전기전자, 화학, 건설 쪽에 매도가 나오고 온수 장비, 제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매도 느낌이 강하다는 말씀. 다만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삼성중공업
농업도 있고 또 급락이 나오면 현대차와 또 한국타이어가 급락이 나오면 사주기도 합니다. 또 LG U+, KB금융이 등 있는데 일단 매물 압박이 좀 강한 구간에 지금은 기관들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수급의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어떤 전략을 짜볼까요? 예, 전략 자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크게 바뀌지는 않죠. 뭐 대형주는 좀 후발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자, 순환매 쪽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의 중소형주 어떤 이런 종목군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이 강하네요. 일단 코스닥 쪽에 관심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전하죠. 실적 쇼크, 실적 매물 폭탄 안 맞기 위해서는 실적 체크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수급 토픽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이제 강한 종목 업종 중에 하나인데 YG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것인데요. 기업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지난주에 기관이 순매수 1위를 기록했던 게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SN과 같이 놓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연초부터 나왔던 음원 가격 인상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적으로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너무 우리 눈높이가 높았었기 때문에 SM이든 YG가 쇼크를 먹었는데 지금은 눈높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갔죠. 안정적인 실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더라.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은 대단히 좋은 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G와 SM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오늘도 기관 매수세가 들어간 것 같은데 차트 보시면은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가파른 느낌도 듭니다만은 동인이 되는 것이 바로 기관 매수죠. 실적 쇼크 때문에 상당히 좀 애를 많이 먹었던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불안감, 성장성의 불안감 등등해서 상당히 YG도 많이 빠졌죠. 자, 이 기업이 바닥을 만들고요. 바닥을 만들고 오르고 있는데 대부분 다 기관 매수세가 이끌고 있더라. 실적에 민감한 쪽이 당연히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 아닌가 해서 일단 기획사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높여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